네, 안녕하세요. 도이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소랑은 좀 다르게 그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순서를 설명드리는 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떠한 계기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하고요. 그 그림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끝까지 우리는 존버해야 된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백호를 그리고 있고요. 지금 스케치 하고 있죠. 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슬램덩크의 강백호예요. 그리고 또 한 만화가 더 있죠. 드래곤볼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가 같이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간 만화 잡지가 있었죠. 하나는 소년 챔프, 하나는 아이큐 점프. 아이큐 점프에서는 드래곤볼을 연재했고요. 소년 챔프에서는 슬램덩크를 연재했어요. 둘이는 완전 최고의 라이벌이었죠. 일본 만화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그 흥행기였죠.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이제 만화 잡지 보고 이제 따라 그리고 했었죠. 그냥 뭐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없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욕심이 나가지고 이 기름종이 아시죠?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연필로 이제 살 따라 그려가지고 이제 다른 종이에다가 다시 똑같이 이제 눌러서 그리면 밑에 자국이 남잖아요.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선을 따서 학교에 들고 갔죠.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애들은 전부 슬램덩크랑 드래곤볼 안 좋아하는 애들 없었으니까 그게 갑자기 되게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 그림 한 장 때문에. 그때 그 처음 그렸던 게 강백호야. 들고 갔던 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너도 나도 뭐 서태웅 그려봐라, 변덕규 그려봐라, 최칠수 그려봐라, 정대만 그려봐라.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약간 야매 스타일로 집에 가서 몰래 이제 그린 다음에 학교 들고 왔죠. 단시간에 이제 완전 인기 된 거야. 애들이 너도 나도 그려달라고 난린 거야. 이제 드래곤볼도 그려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렸죠. 근데 이제 사건이 터진 거야.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이제 그림으로 좀 인기 있던 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단기간에 자기 인기를 이제 야곱야곱 뺏어가니까 보는 앞에서 이제 그려보래. 이제 의심스러운 거지. 갑자기 그림도 안 그리던 애가 갑자기 잘 그린 그림 가져오니까 그려봐라.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경호야 빨리빨리 해봐봐. 이래. 뭐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제 본명을 얘기했네요. 그래서 막 식은땀 나는 거예요. 식은땀. 종이랑 연필 주는데 와, 이제 단행본 보고 이제 서태웅 그렸거든요. 지금도 생각나요. 막 다리, 진짜 큰일이다, 이거. 와, 이제 끝났다. 그 어린 마음에 이제, 나의 인기는 어디로 사라지는 건가. 한 줌의 먼지였나. 일장춘몽이었나. 뭐, 하기야 뭐, 초등학생이 일장춘몽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됐어요. 손 떨리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려졌어요. 진짜 그려졌어. 그 애들이 봐라 봐라 경호는 진짜 할 수 있는 애였다. 그 이제 입증이 돼버린 거죠. 그게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때 계기로 내가 뭔가 그림 그리는데 재능이 있나? 라고 좀 인지하기 시작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림을 시작된 거죠. 강백호랑 드래곤볼 때문에 이제 악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거의 나이 생각해보면 그림 그린 게 그때 이제 뭔가 시작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죠. 11살인가요? 네, 그로부터 29년을 그렸네요. 29년. 그럼 제 나이 대충 짐작하시죠? 네, 아재랍니다. 그래서
진짜 감회가 좀 새로운 게 딱 제가 29년 만에 강백호를 이제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있어. 네, 그리고 있죠. 지금 스타일로 이제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감회가 새로워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계기로 해서 그림 시작했고 지금까지 존버하고 있죠. 네, 요새 말로 존버죠.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네, 많은 일들도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만 나도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나이도 나이이고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일화 카페라고 카페를 운영 중이에요. 이 카페 운영하면서 손님 없는 시간이라든지 이제 이제 음료랑 디저트 제공하고 난 뒤에 이제 짜투리 시간에 계속 제 테이블이 있어. 카페 제일 구석에 작업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틈틈이 계속 그려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제 뭐 음성 녹음하고 이래서 이제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제 인생은 그랬어요. 그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인생을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두세 개 하면서도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안배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했어요. 연속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꾸준히 계속 그리는 거. 저는 지금까지 하루에 못해도 진짜 6시간 이상씩은 그렸던 것 같아요. 진짜 29년 동안. 군대 있을 때 이제 훈련소 있을 때는 당연히 뭐, 그때도 그렸어요. 거기 이상한 병령 수첩?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거기 볼펜 가지고 막 낙서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래서 뭐 솔직히 거의 매일 그린 거나 다름없죠. 근데 돈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미술학원에 있을 때는 이제 그림을 저도 그리고 가리키면서 한 10년 정도 미술 강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수입 창출을 했던 시기죠. 10년. 그리고 나서 생뚱맞게 이제 커피숍 차린 거죠. 그때는 진짜 그림을 진짜 안 그리려고 했었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학원 강사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제 스타일을 만들고 제 인스타그램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인스타그램 보시면 이제 계정이 도이람 일러스트인데 그 계정에 가보시면 이제 저의 모든 카페 영업하면서 이제 진짜 더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거의 카페 영업하면서 1년은 제가 그림을 안 그렸어요. 이제 이게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내가 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돈도 못 벌고 힘들게 살았다는 생각에. 근데 카페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그리던 도구들 막 가져와가지고 손님들한테 이제 좀 그려도 된다. 그리고 내가 아메리카노 한 잔만 드시면 그림 가르쳐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어서 마케팅을 좀 펼쳤어요. 되게 좀 소자본으로 하는 1인 카페라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손님으로 왔던 한 아가씨 때문에 경찰 공무원 준비하던 한 아가씨였는데 그 아가씨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내 그림에는 이게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구나라는 걸 딱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 진짜 더 열심히 그려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림 그리고 있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되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유행과 내 그림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싶고 그러면 어떠한 스타일과 느낌으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뚜렷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에 그 뭐 단어는 생각 안 나니까 패스. 그래서 어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이렇게 그리니까 내 그림을 알아봐 주세요가 아니고 반대로 내 그림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를 좀 더 보장하고 좀 더 시대에 맞게 트렌드하게 유행에 맞게 이제 제 그림을 갈고 닦았어. 변형을 시켰어요. 그때 이제 그린 게 이제 마카랑 사인펜을 그린 거죠. 저는 원래 수채화랑 불투명 수채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강백호 보시면 마카로 그리다가 사인펜이랑 그리다가 이제 다 덮은 지금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진짜 진정으로 내가 프로가 되고 그걸로 수입을 얻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오래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자기 고집만 너무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되게 좀 매너리즘적인 그림들을 되게 많이 그렸고 제 생각 안에서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 그림을 나 이 정도 한다, 나 이런 거를 어떤 표현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그리는 거죠. 스킬만 보여주는 거죠. 스킬만. 근데 이 정도 그린다. 근데 그, 그 자주 오던 아가씨 그림이 벽에 붙어 있고 제 그림이 벽에 붙어 있는데 카페 오신 손님들이 전부 그 아가씨 그림 앞에서 누가 그렸어요? 너무 느낌 좋아요. 이 그림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진 거죠. 그런 시장 안에서 취미로 테크닉적으로나 뭐 똑같이 그리거나 뭐 자기 만족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닌 거죠. 제 목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게 바로 대중성이고 트렌드에 맞는 그림이고 요새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진 그림이구라는 걸 깨달았죠. 그게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29년을 그렸는데 제가 작년 2년 전이죠.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라도 깨달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인스타를 열심히 했고 인스타를 통해서 대중이 어떤 걸 원하고 그런 것들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지금 도이람 컴퍼니라는 제 예전 계정에 초반에 포스팅을 보시면 도이람이라는 작가가 트렌드나 어떤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한 계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항상 그게 어떤 수입이 되거나 취미가 아니고 그저 자기 만족하고 끝날 거 아니면요. 항상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키 포인트예요. 내가 어떤 수익을 얻고 거기서 만족하고 좀 더 거기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해서 좀 더 나은 작품을 좀 더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무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중성이나 리즈 파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시장이 저는 SNS라고 생각해요.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근데 그런 거를 뭐 내가 책 리뷰를 한다.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들을 거기서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사업을 준비하시나든지. 네, 누구 밑에 있는 건 저는 정말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언젠가는 자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어떤 리즈 파악, 그다음 내 그림이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꾸준히 연습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답을 조금 찾은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강백호를 그리고 있지만 제 스타일로 강백호를 당당히 그려서 그런 과정까지 그쵸 트레이싱 하거나 베낀 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리다가 아닌 것 같으면 덮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지금 그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형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라 스타일이.
펜 드로잉에 했던 어떤 자유분방한 라인과 그 다음에 약간 중후한 톤을, 그러니까 펜이랑 마카를 쓸 때 제가 좀 스트레스 또 받았던 게 뭐냐면, 반응은 좋은데 좀 저는 좀 원색적인 색감을 또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중후한 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카를 샀었어. 톤들을 좀 더 다양하기 위해서, 좀 더 다운시키기 위해서야.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또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건 뭐냐면 불투명 수채화를 시작하는 거죠, 다시. 뭐냐면 톤이 일단 다운되잖아요. 흰색 포스트 컬러를 써버리면 원색적인 수채화 물감들의 어떤 채도들이 약간 이제 원색에서 순색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내가 라인 드로잉 하면서 그 어떤 리듬감 있고 어떤 속도감이 느껴지는 어떤 조형적인 구성미 이런 것도 좀 갖추면서 남들과 차별화를 조금 두는 거죠. 너무 많이 앞서가는 스타일은 솔직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화해서 가는 거죠. 잘 버무려서. 이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저는 이제 좀씩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스타일을 있어야 이제 진정한 프로가 되는 거죠. 프로가 돼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줄 알면 이제 그걸 인정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외주라든지 오더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 시그니처 라인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었죠. 저기 뒤에 있는 이제 캐릭터 뒤에 있는 보라색 서클 라인, 그다음에 조형적인 라인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밀도감 있는 묘사력도 보여주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들만 이제 버무려서 저는 이제 요새는 그림 그릴 때 되게 재밌어요. 속도도 되게 빨라졌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 정도 밀도력 그리려면 한 달 넘게 걸렸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면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은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니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작가만의 시그니처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곧 자기 색이라는 거죠. 제가 카페 영업하면서 이 시그니처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죠. 요새 카페에는 시그니처 음료랑 디저트가 있어야지만 젊은 세대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우리 가게만의 특색과 무기죠. 우리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무언가. 그걸 통해서 이제 그림에도 시그니처가 필요하다. 독특한 루틴 같은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를 했고 이제 조금씩 완성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그림에 관심 있으시니까 저의 영상을 보시는 거고 구독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앞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 제가 겪어온 어떤 시행착오와 성공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뭐 얘기들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스타일을 찾고 정말 프로의 길을 가고 싶으시면 앞으로 제 영상들을 조금 주의 깊게 후딱후딱 넘기지 마시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썰을 풀어가면서 그림 과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또 기술적인 부분은 테크닉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나눠서 제가 또 이제 영상을 만들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이고 계속 솔직히 테크닉적인 거보다 이런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관심도 있으시고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만들 거고 이제 거의 이제 그림 끝나가지고 이제 이 화이트 찍을 때 제일 재밌어요. 그 뭐라고 해야죠? 엄청난 카타르시스, 그죠? 이제 마지막에 스테필 들고 화이트 찍을 때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의 완성 단계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그림의 완성해 나갈수록 즐겁게 더 즐거울 수 있는 작업을 하시게끔 제가 어떤 도움이 더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제 얘기만 했나요? 오늘 녹음하는데 비도 오고요. 네. 그래서 기분도 뭔가 센치하고 자 이제 사인하고 오늘 여기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런 자양분을 먹고 제가 더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완성됐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